세상 곳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와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보자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리뷰하는 남자 임백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와린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컨텐츠는 바로 종족인데요. 지금까지 조금은 다양한, 그렇다고 모든 직업군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가끔 제가 설명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어느 특정적인 스킬에 대해서 좀 머뭇거릴 때가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종족마다 다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스킬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이 종족에 대해서, 이 종족은 어느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족은 어떤 특성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저는 현재 북미 서버에서 얼라이언스 진영을 하고 있는 유저이고요. 호드 같은 부분에는 제가 이후에 우측편에 있는 이제 추가 종족이 다 해금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게임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각각 얼라이언스와 호드 가장자리에 있는 종족밖에 선택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얼라이언스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와리니 분들, 초보자분들 맨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종족이 인간, 드워프, 나이트 엘프, 노움, 드레나이, 늑대인간, 그리고 판다렌입니다. 일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정도 종족 말고도 나도 그래도 추가적인 종족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 주시고, 만렙을 다신 이후에 이제 컨텐츠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와우는 만렙 이후부터 시작이다. 근데 그 만렙 이후부터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차근차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제 인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인간의 종족 특성은 가속 치명타 및 극대화, 그리고 특화와 유연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평판 획득량이 증가하고요, 기절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 어둠 땅이 업데이트된 이후부터는 평판 획득량 증가, 이 종족 특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평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이나 혹은 이제 그 평판을 얻어야 되는 한 그룹에서 탈 것이나 혹은 이제 뭔가 룩변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얻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판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진영이든 어느 그룹이든 평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평판이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템들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하면 만렙 이후에 이제 컨텐츠를 더 많이 폭넓게 즐기고 싶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판 의존도가 좀 있다 하신 분들은 인간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속 치명타 및 극대화, 그리고 특화와 유연성 증가, 그 다음에 기절 효과를 벗어날 수 있음이란 이 두 가지 스킬은 PVP나 전장에서 가장 유용한 스킬인데요. 앞서 제가 성기사 리뷰나 전장 리뷰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연성이랑 특화라는 스킬 자체는 어느 직업군이든 전장에서 가장 필요해요. 데미지를 반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의 데미지나 스킬 데미지를 세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절 효과에서 벗어난다는 이 특성 자체도 매우 중요한데요. 나를 공격하는 직업군이 도적이나 기절이 가능한 캐릭터라면 이 스킬로 벗어날 수가 있으세요.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급장 이외에 이 스킬로도 이제 두 번을 기절 스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 종족을 추천드리는 이제 게임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PVP나 전장을 많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인간 종족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워프인데요. 드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석화 상태를 취할 수 있고, 치명타 및 극대화 효과가 증가하고, 냉기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고고학 조각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으며 조사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기에도 인간이 너무 의리의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야가 맞아요. 드워프 하시는 분들 지금 이 특성 자체에서
이제 치명타 및 극대화 효과 증가와 석화 상태를 취할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워프를 하실 때 보통은 성기사나 사냥꾼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첫 번째 특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화 상태를 취할 수 있음은 이제 말 그대로 석화 상태, 자신의 몸을 돌로 변하게 해서 이제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치명타 및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딜을 넣을 때,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치명타 극대화를 넣어서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펌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하면 어떻게 생존 쪽에서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위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폭이 있잖아요. 전장이든 이제 필드 사냥이든 혹은 뭐 던전이든 레이드든, 그런 경우에서 좀 좋은 종족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굳이 전장뿐만 아니고 폭넓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워프를 선택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나이트 엘프인데요. 나이트 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종족 특성이 좀 솔직히 좀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자 속으로 숨을 수 있고, 두 번째, 공격에 적중당할 확률이 감소하고, 사망 시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자연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은신 중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낮에는 치명타 및 극대화 효과, 밤에는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종족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종족마다 있었던 뭐 치명타 극대화율이라던가 공격 속도,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을 하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되게 극소량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자 속으로 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시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 두 가지의 메리트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로 그림자 속으로 숨을 수 있음은 이제 그림자 숨기라고 하는데, 이 스킬은 전투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스킬을 이제 PVP 때도 유용하지만 필드에서 몬스터가 너무 많이 몰려서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이 스킬을 쓰게 되면 자기한테서 걸려있던 모든 어그로들이 다 풀려요. 정말 필드에서는 엄청나게 꿀 스킬이겠죠. 근데 단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 스킬을 사용한 후에 움직이면 이 그림자 은신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저를 치고 있던 몬스터가 어그로가 풀리고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그 거리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움직여 버리면 그 몹들이 제자리로 도망가다 다시 저를 보게 되겠죠. 뭐 죽는 거나 다름이 없고, PVP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킬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존을 할 수 있지만,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 스킬을 사용을 하고 가만히 멈춰서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하면 광역 데미지에는 쥐약이에요. 광역 데미지를 받게 되면 이 스킬은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망시 이동 속도 증가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망시 이제 시체를 찾으러 갈 때 유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습의 형태로 가요. 뭔가 이제 구슬 형태로 된 영혼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영혼으로 뛰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자신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 답답함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장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특성군은 노움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이동 불가 효과에서 탈출할 수 있고, 자원 최대치가 증가하고, 비전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기계공학 숙련도가 증가하고,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오늘 앞서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능력치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솔직히 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노움 종족에 관해서 가장 좋은 메리트는 바로 이동 불가 효과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음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덫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느려짐 혹은 이제 뭔가 이동이 불가능한 이제 드루이드 스킬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이 종족 특성을 써주면 1회 한정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까 인간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급장을 2번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단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동 불가 효과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절이나 공포에 걸렸을 때 이 스킬을 쓰면 아마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점 꼭 알았으면 하고, 이제 다음 종족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은 드레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잠시 저의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카메라 위치를 좀 반대쪽으로 이제 옮기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드레나이 보석 세공 숙련도가 증가를 하고 자신이나 주위 아군 치유가 가능하고 민첩성 지능 힘이 증가하고 암흑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되게 뚜렷할 능력치는 없는데 제 생각엔 드워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주 능력치인 민첩성과 지능 힘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는 암흑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흑 데미지에 대한 이제 데미지 반감과 그리고 이제 저의 1차 능력, 주 능력치를 올리기 때문에 뭐 민첩성이 중요한 이제 야성 드레이드나 도적 혹은 사냥꾼이나 지능 캐리가 필요한 법사 캐리 그리고 힘 스탯이 필요한 전사 캐리한테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방향에서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종족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늑대인간인데요. 주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치명타 및 극대화율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자연 및 암흑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무두질, 숙련도와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죠? 모든 맥락이 비슷한데 주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고라는 스킬이 사실상 던전에서 조금은 쓸모가 있어요. 뛸 수 있어요. 그냥 좀 뭔가 빠르게 뛸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속도가 뭐 일반적으로 성기사가 가지고 있는 100% 군마를 타고 100% 한 4초 동안 뛰는 속도나 아니면 도적의 전력 질주 같은 스킬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빠르게 달려줄 수 있게 하는 스킬이에요. 나머지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드레나이나 드워프처럼 그냥 다방면으로 좋은 정도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공통 종족인 판다렘인데요. 강렬한 장풍으로 적의 행동을 불가 상태로 만듦, 휴식 경험치를 2배를 얻을 수 있음, 음식 섭취 후 받는 효과가 증가하고 요리 숙련도 증가, 낙하 피해 감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강렬한 장풍으로 적을 행동 불가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음,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절 스킬이 보너스로 하나 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거리에 있으면 이 스킬을 써서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번외 얘기로 이 판다렌 종족을 수도사 캐릭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 캐릭으로 기절을 2번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제가 적을 처리할 때 유용한 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롤 하시니까 롤에 또 빗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롤 할 때 약간 난 좀 정글러야. 빨리 이제 좀 기절을 좀 많이 시키고 이제 인앤아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치고 빠지고 기절시키고 막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판다렌 캐릭터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판다렌 캐릭터가 생각보다 PVP에서도 좀 유용해요. 왜냐면 구르고 막 도망다니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낙하 피해 감소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그리고 판다렌은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허 엘프인데요. 공허 엘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간의 균열을 통해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공허의 힘을 받아 강해지고 피해를 입어도 주문 시전이 지연되지 않고 형상 변화 및 공허 보관소의 사용 비용이 감소를 하고 암흑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저는 이 캐릭을 제가 도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스킬은 피해를 입어도 주문 시전이 지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사 캐릭을 다른 종족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시전을 했을 때 이제 캐스팅 바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제가 이제 타격을 받으면 캐스팅 바가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허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아도 그 캐스팅 바가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는 이 도적을 할 때 메리트를 봤었던 거는 바로 공허의 힘을 받아 강해짐이 이거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공격을 할 때마다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거기에 맞게 추가적인 암흑 피해를 제가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종족 특성에 대한 것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굳이 차이는 없지만 제가 도적을 할 때 이 캐릭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방 데미지가 은신 이후에 한방 데미지가 컸던 제 도적이 조금의 데미지를 좀 더 이제 얹혀서 더 빨리 죽이고 싶은 마음에 했고 사실상 이 캐릭터가 블러드 엘프와 똑같은 그 형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네요. 생각보다 좀 이쁘고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이유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특성만 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빛별임 드레나인데요.
대상 지역에 강력한 신성 피해를 입히고 사망 시 주변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아군을 치유하고 신성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대장 기술의 숙련도가 증가하고 가열로를 소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악마를 처치하면 얻는 경험치가 증가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좋은 메리트로 봤었던 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기사 클래스가 빛별임 드레나인데 첫 번째 스킬을 제가 자주 쓴다고 분명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머리에서 거의 한 3에서 4초 정도 이제 빛이 이렇게 찰지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그게 이제 광역 데미지를 빵! 엄청난 데미지를 줘요. 생각보다 데미지도 엄청 세기 때문에 공짜 광역 궁극기 스킬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도 좀 재밌는데, 제가 죽으면 죽은 위치에 근거리에 있는 모든 적에게 제 시체가 터지면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친구와 1대1로 싸우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 그 친구는 피가 1%가 남고 저는 0%로 죽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서 그 데미지가 들어가면 그 1%인 친구는 그 데미지를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재밌는 자폭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죽지 않고 이기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검은 무쇠 드워프입니다. 하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을 강화하고요, 실내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대장 기술 숙련도가 증가하며 제작 속도가 빨라지고 지중 터널을 뚫는 굴착기를 소환이 가능하고 받는 물리 피해가 감소합니다. 솔직히 검은 무쇠 드워프는 이 확장팩 나온 이래로 엄청나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이 스킬은요, 자기한테 걸려있는 이제 해로운 효과들 있잖아요. 이제 흑마법사로 치면 이 저주 같은 효과를 모두 취소를 시켜줘요. 취소함과 동시에 이제 저의 받는 데미지를 감소를 해줘요. 좀 어떻게 보면 해자 스킬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건 바로 지중 터널을 뚫는 굴착기를 소환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어둠 땅 들어가면서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어둠 땅을 들어간 이후에 이 지중 터널을 뚫는 굴착기 소환은 자기가 기환석이 어둠 땅으로 선택이 돼 있어도 이 스킬로 바로 스톰윈드나 아이언 포지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유용합니다. 스톰윈드와 어둠 땅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 진짜 너무 게을러, 나는 오리보스까지 돌아갈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검은 무쇠 드워프 솔직히 추천합니다. 이 점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쿨티란인데요. 약간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판다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상을 강타하여 기절시키고 뒤로 밀쳐냅니다. 이제 모든 전문 기술 숙련도가 증가하고 냉기 및 자연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더 빨리 수영을 할 수 있고 오래 잠수하고 유연성이 증가하고 받는 피해 일부를 치유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아래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기억해야 될 건 그냥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연성이 증가하고 받는 피해 일부를 치유되는 양이 매우 근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전장에 갔을 때 필요한 유연성을 조금은 챙긴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대상을 강타하여 기절시키고 뒤로 밀쳐낸다. 이 스킬은 약간의 시전 시간이 있는데 시전 시간이 이제 취소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스킬을 시전을 한다고 해서 도적의 발차기 스킬이나 혹은 이제 시전을 끊어주는 스킬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를 기절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클래스를 하든 공짜로 기절 스킬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스킬이 가장 웃긴 점은 기절과 동시에 적을 한 4에서 5m 정도 뒤로 물러나게 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절벽 앞에 있을 때 이 스킬을 쓰면 기절한 상태에서 그 친구는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힐을 못 쓰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되게 재밌는 스킬이기 때문에 쿨티란 하시는 분들 재밌게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노움인데요.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복제물을 소환하여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적과 전투를 치를수록 강해지고 개인용 제작대로가 가능하고 자물쇠 해제가 가능하고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자동으로 회복을 합니다. 기계놈 솔직히 여러분들 이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해 괴기스러운데 이거는 무슨 종족 특성 또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주는 게 다예요. 복제물을 소환하여 적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누군지는 알 거예요. 왜냐면 무기 자체가 달라요. 그냥 생긴 것만 똑같고 스킬 쓰는 거나 무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변태가 아닌 이상은 기계 노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보고 나서 나에게 맞는 종족을 찾아보셨나요? 찾아내시기도 하셨나요? 사실상 예전에야 이제 어떤 종족의 어떤 스킬이 좋지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았는데요. 제가 와우를 오랫동안 와리니의 마음으로 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게임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캐릭터 만렙 찍고 지우게 돼 있습니다. 혹은 부캐릭이 본 캐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거와 같습니다. 저는 본 캐릭이 인간 마법사였다가 이제 너무 정을 못 느끼고 도적으로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본인에게 맞는 아주 좋은, 이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짱짱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키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종족 얼라이언스에 관해서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볼게요. 안녕.